안녕하세요. 캐시메이커의 시종일관 김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서준입니다. 괜찮으세요, 대표님? 목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원래는 좀 촬영을 미루려고 했는데 또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만한 또 GTC 행사를 또 했기 때문에 이걸 제가 또 리뷰를 안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그 GTC 행사 관련 리뷰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촬영을 하게 됐고요. 최대한 마지막까지 불사르고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쓰러지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또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근데 저희 시종일관 흐름이 좋아요. 네. 그 저번에 또 지난번에 했었던 우리 SD. SD팜이 또 급등을 또 이틀 연속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이신가요? 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다행히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급등이 돼서 또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시종일관 또 많이 관심 가지실 것 같아서 일단은 또 쉬는 것보다는 한 주 쉬는 것보다는 또 이 흐름을 또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도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좀 특별하게 생방송과 다름없이 영상 찍자마자 바로 편집을 맡길 거거든요. 원래는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업로드가 되는 계획인데 오늘은 특별히 GTC 특별 편으로 해서 오늘 찍자마자 바로 최대한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업로드를 할 예정이라 네, 좀 생생한 영상 잘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GTC 2024가 시작이 되었고요. 가장 이제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제순왕의 기조 연설이 있었습니다. 기다렸어요. 네. 근데 뭐 뒤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조 연설 내용만 놓고 보면 뭐 되게 새로울 것도 없었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 실망할 정도냐? 그것도 아닙니다. 새로울 것도 없었고 실망할 수준도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새로울 게 없었던 이유는 다들 아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B100이나 B200의 스펙이 조금씩 유출은 됐었거든요. 예, 거기서 특별한 차이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가 뭐 그렇게 새로울 게 없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새로울 거라고 뭐 하는 부분은 이번에 이제 님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힘을 줬다라는 거. 물론 이미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었어요, 사업을. 다만 이번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공식적인 명칭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구독 서비스를 하면서 좀 유료화를 조금 더 시켰다라는 점, 뭐 이런 점을 감안하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새로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B200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공개가 됐고요. 또 다음 걸 보면 이게 이제 스펙을 이제 대충 정리해 놨는 건데, 이미 이 스펙은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었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랜지스터가 이제 2,800개 정도가 들어간다라는 건데요. 이게 H100 기준으로 본다면 H100이 한 800억 개가 들어갔거든요. 그거 비해서는 월등하게 트랜지스터가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미세화 공정 자체가 한계에 좀 봉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랜지스터를 하나에 다 몰아넣으면 이 칩 다이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칩넷 구조로 잘랐습니다. 쪼개서 이제 위로 포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 칩넷 구조로 포개서 얹었다 하더라도 칩 다이 사이즈 자체는 커요. 워낙 트랜지스터 양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트랜지스터가 많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기본적인 연산 속도는 H100 기준으로 본다면 한 2.5배 정도 더 빨라집니다. 연산 속도는 2.5배에서 더 빠른데 그럼 가격은 2.5배 더 높을까? 그건 아니죠.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한 5만 불 정도라고 예상을 하니까, 지금 뭐 H100 같은 경우가 3만 불에서 4만 불 사이니까 2배 정도로 비싼 건 아니죠. 그렇다면 똑같은 돈을 들인다면 조금 돈을 더 들이더라도, 예, 제가 보기엔 빅테크 기업들은 이 B200을 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슈퍼팟이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AI 가속기랑 그 다음에 서버렉을 이제 통합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만들어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통으로 다 그냥 해줍니다. 예, 요걸 기준으로 이제 DGX라고 하는데, 요거 기준으로 봤을 때 추론 속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NPU 쪽에 추론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추론 속도가 기존 H100에 비해서 30배 정도 향상이 되었다. 이거 제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좀 인상적인 스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관심 있어하는 HBM3E가 얼마나 달리냐라는 건데요. 192기가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출시 가격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5만 불이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H100의 사진이고, 그 다음 옆에 나오는 게 이게 B100이거든요. 칩넷 구조로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트랜지스터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중요한 건 칩 다이 사이즈가 더 큽니다. 맞아요. 예, 요것만 딱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수페타시스
ASP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다. 아무래도 칩 다이 사이즈가 커지면 결국에는 기판 사이즈도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ASP가 높아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B200이라는 거는 GPU 자체만 놓고 말하는 거고 GB200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가 AI 서버를 쉽게 구축할 수 있게 패키징화해서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B200을 두 개를 달고 거기에 CPU 하나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이제 하나가 패키징화 된 건데요. 요거를 딱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엔비디아가 드디어 이제 원래 잘하던 거 끼워 팔기 하는구나. 여기 보시면 그레이스 CPU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만든 CPU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서버 CPU 시장은 인텔이라든지 AMD, 그럼 최근에 ARM이 이제 좀 뛰어들긴 했는데 이쪽이 어쨌든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야 너희도 GPU, NPU로 따라오는데 우리도 너희 시장을 잠식해야지라고 해서 이제 CPU 시장도 이제 진출했어요. 다만 그래도 CPU에 대한 이런 검증된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은 잘 안 쓰거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결국은 CPU 시장까지도 이제 장악하고 싶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 써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레퍼런스를 쌓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되면 이제 떼서 팔겠죠. CPU도. 아무튼 패키징화해서 판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빅테크 기업을 제외한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쟁자들을 정말 너무 아득히 넘어버리는 초격차가 이번에도 또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의견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야, 지금까지는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독식을 하지만 결국은 이제 경쟁자들이 생긴다. 인텔도 올라오고, 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자체 칩도 있고, 그 다음에 또 NPU 관련해가지고 또 스타트업 기업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 AMD 이런 애들이 계속 따라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마켓 쉐어는 좀 뺏기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스펙을 나누면서 그런 걱정 하덜덜 말아라는 거죠.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연산 속도 자체도 사실 넘사벽이긴 하고요. 중요한 건 엔비디아를 약간 속된 말로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거나 좀 깔 때 NPU 추론 시장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학습이 아닌 이제 연산이 아닌 추론 시장으로 넘어갔을 때는 필요 없는 게 아니냐. 그렇게 따졌을 때 이런 NPU 쪽의 시장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물론 이거는 이제 DGX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의 퍼포먼스가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기준으로. 그랬을 때는 야, 추론에서도 H100보다 30배가 빠른 추론 속도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스타트업들, 그러니까 NPU 관련 기업들은 엔비디아와의 차별화를 두는 포인트가 좀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NPU 기업들은 이런 세일즈 포인트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이거 쓰면 뭐 이걸로 추론도 다 가능한데 굳이 또 따로 NPU를 쓸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추론 시장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뒤지는 애들이 아니야. 야 우리가 안 해서 그런 거지 하면 이렇게 힘내. 이런 부분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8년 동안 AI 컴퓨터 기능을 지금 1000배나 업그레이드 시켰다라는 거잖아요. 무어의 법칙이 10년에 100배인데 지금 무어의 법칙도 뛰어넘는 엄청난 이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초격차를 또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이 젠슨왕 GTC에서 보인 젠슨왕 기조연설을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새로울 것도 없지만 실망할 것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새로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꺾일 수는 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달라진 건 없거든요. 아, 여전히 엔비디아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또 이 시장을 꽉 잡고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와서 조정을 준다면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우리는 하드웨어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회사가 될 거야 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합니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돈이 많이 되는 건 소프트웨어라는 걸 알죠. 그쵸. 애플의 전략을 보면 아는 것처럼 지금 엔비디아 역시도 하드웨어로 공략을 해서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다 묶어 두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님이라는 이제 AI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엔비디아 AI 세상 안에 모든 걸 좀 가두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성장성을 계속 이제 유지시켜주는 요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하드웨어는 H100에서 H200으로, H200에서 B100, B200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매출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장성은 계속 유지되는데 이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다 팔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성장성은 뭐지? 라는 게 의문이 있었는데 그 다음 성장은 결국은 이 소프트웨어 쪽이다라는 거고요. 원래 이게 없는 건 아니에요. 원래 엔비디아가 있는 소프트 플랫폼이 없었던 건 아닌데요. 예전에는 이걸 약간
좀 라이트한 버전으로 공짜로 좀 제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드웨어 사면 우리 있는 이런 AI 플랫폼 우리 알아서 공짜로 쓸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거였는데 여기에 조금 더 기능을 더 강화해서 구독 경제로 유료화 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매출이 또 발생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소프트웨어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 증가 기대감 또 내년부터는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경쟁자와의 또 초격차 차이를 확인하면서 여전히 엔비디아 입지가 공고하구나라는 걸 또 알 수 있는 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뭐가 수혜주냐라는 건데요. 일단 해외 쪽에 명확한 수혜주는 엔비디아가 맞습니다. 네, 눌리면 엔비디아는 사시는 게 지금 보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비백을 제가 보기에는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원할 것 같아요. B100, B200을 많이 원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서버렉 판매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러면 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또 ASP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만약에 빠진다면 이건 역시도 좀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내는 어떤 게 또 수혜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일단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칩 단위 사이즈가 커졌어요. 결국에는 기판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수혜가 되는 건 이수페타시스가 일단 대표적으로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HBM3E가 192기가나 또 탑재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마진이 높을 수밖에 없는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요게 이제 HBM 관련 또 수혜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구조는 칩넷 구조란 말이에요. 패키징이 조금 더 고도화되었다라는 점에서 TSMC 쪽에 어쨌든 파운드리를 또 이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TSMC 파운드리 요 에이징랜드가 또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은 이수페타시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에이징랜드 요런 종목들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